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렇게 아프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는 뽑아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덜 불편하게, 덜 아프게, 덜 피나게, 덜 붓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전문가한테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사랑니 아프니 치과의 김항진 원장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이 아프니 치과라는 사랑이 발치 치과를 2013년도부터 한 김항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니를 전문적으로 발치를 하겠다라는 치과를 표방한 1호 치과잖아요. 네, 그때 그 7년째 된 해에는 이런 비슷한 치과들이 많이 생겼었나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았었어요. 음. 그때 이제 하나, 두 개 정도 생기기 시작해서 부산에 하나, 저희도 이제 홍대점이 2018년에 생겼었고 2019년에 제가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5년 사이에 네. 지금 몇 개나 생겨나요? 사랑니 전문 발치.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로 수도권에 한 15개 정도 되고요. 전국에 한 20개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원조가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원조시고 이분한테 빼러 오셔야 돼요. 남들에 비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교만이겠지만 그냥 불편하지 않게 발치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편하지 않게의 이제 동의어, 제가 생각해 환자도 힘들지 않아야 되겠지만 걸리는 시간이 짧다. 네. 할 때 안 아프다. 네. 하고 나서 후유증이 적다. 네. 이게 다 동의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나는 사랑니 환자가 와서 발치해달라고 그러면 큰맘 먹어야지 빼드리는 거고, 내 입장에서 진짜 그 환자한테 내가 봉사한다, 서비스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빼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사랑니만 빼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야 뭐 일단 매일 하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하는 중에 아프지 않는 거는 사실은 마취가 제대로 되면 아프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마취만 신경 써서 하면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불편하지 않게라고 그러면 제가 하나도 안 불편하게 뽑아드려요. 그거는 사실 거짓말일 수 있거든요. 거짓말을 좀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거짓말 잘 못해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뽑아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아프지 않게는 뽑아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픈 거는 마취가 아픈 거지 실제로 하는 게 아프지는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추가 마취가 아플지언정 발치 자체가 아프진 않게 이렇게 해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수루에 아픈 것도 사실은 그게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사실은 좀 상관이 있거든요. 네. 오래 열어놨고 오래 걸리면 아무래도 더 붓고 더 아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빨리 발치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저야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그러면은 사랑니 발치 환자를 몇 분 정도 보시나요? 뭐 방학 때나 아닐 때나 좀 틀리긴 한데 보통 뭐 20명 이상 정도라고. 사랑니를 20개? 20명 이상. 그러면 한 환자한테 한 개를 뽑는 게 아니고 네. 4개도 뽑아요? 그렇죠. 많이 발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하루에 4개 이상 있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네. 하루에 있는 사랑니 다 빼고 가실 수 있는 치과인 것 같아요. 네. 신기한 치과니까. 뭐 전신 마취 이런 거 하고 뽑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분 마취만 하고도 볼 수 있다는. 사랑니를 뽑으면 V라인이 된다라고. 그냥 하면 될까요? 네. 사랑니를 뽑으면 V라인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나도 사랑니 뺐는데 V라인. 뭐 잠깐 이제 밥을 못 드셔가지고 조금 그럴 수는 있어도 사랑니를 발치하는 것만으로도 턱선이 변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한번 사랑니 때문에 부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또 가라앉았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꼭 뽑아야 하는지. 한 번 부은 적이 있었으면 다시 무조건 붓습니다. 그거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안 났는데 뽑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안 나고 나고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복치한 거고 사진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이거는 뽑아야 될지야 뽑지 말아야 될지야 이거를 감별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한 번 부었어요. 그렇게 감염이 있었으면 그거는 한 번 좀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다시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발치를 하시는 게 좋지, 그냥 두시면 안 아프다 그래도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뼈를 녹인다든가 앞에 치아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니를 한 번에 4개를 다 뽑아도 되냐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는 사랑니 4개 많이 뽑고요.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4개를 뽑아야 되느냐 안 뽑아야 되느냐를 감별 진단하는 게 먼저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뽑아도 되는 치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4개를 뽑아야 되는지 안 뽑아야 되는지를 진단하는 게 먼저고요. 뽑아야 되는 4개 있을 때 위아래는 저는 한 번에 뽑으라고 권해드려요. 이유는 하나하나 2개는 사실 별 차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100%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98% 정도 진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쪽은 한 번에 뽑으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2개 하나 붓기나 통증이나 모든 게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양쪽은 이거는 불편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양쪽을 해도 되고 한쪽씩 해도 되고, 이거는 의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불편함의 문제라서 환자분한테 정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난이도를 봤을 때 이 정도는 제가 한 5분 정도에 끝내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제가 한 10분 안에 끝내드릴 수 있어요. 그랬을 때 한 10분 안에 정도 끝내는 정도라면 양쪽 뽑았을 때 크게 힘들어 하시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힘드세요. 근데도 양쪽 뽑고 싶어요. 그럼 뽑아드릴 수는 있어요. 대신에 조금 불편함만 감수하신다면 얼마든지 하는데 의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난이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보고 말씀드리긴 할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나는 이제 이 시간이 하나인 줄 알았고, 1개 뽑는 시간이 4개 뽑는 시간이 5분, 10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무서운 사람이네. 나는 지금 하나를 뽑는 게 5분, 10분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4개 뽑는 게 5분, 10분이었던 겁니다. 대단한 직관. 나중에 자막으로 이 5분, 10분 얘기 나가는 게 1개가 아니라 4개 기준이었어. 그래서 환자들이 오면 이제 대부분 방학 때 이렇게 잠깐씩 오는데 와가지고 이번 방학에 뽑고 가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여름에 오면은 잘 안 뽑고 겨울에 오라고 보내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약간 계절의 차이가 있나요? 근데 뭐 솔직히 계절의 차이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붓기, 그 다음에 감염, 요거 2가지로 볼 텐데, 그럼 여름이라고 감염이 많고 붓기가 크냐?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내가 어떻게든 안 뽑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 사실 더 길기 때문에, 특히나 저희는 해외에서도 많이 오셔가지고 여름방학에 많이 발치하실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발치는 바로 하루 만에 4개를 다 뽑으니까 뭐 내일 가는데 오늘 뽑아주세요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사랑니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갔는데 안 뽑아주는 이유. 감염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발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너무 심했을 때 발치를 해버리면 그거는 감염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지컬 트라우마까지 있어서 감염이 너무 심해져서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를 먼저 투약을 해서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뽑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고 하고요. 입이 안 벌어질 정도다, 그러면 사실 뽑기 힘들 정도로 감염이 심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도 사랑니 발치의 난이도를 딱 사진만 봐도 감별이 되나요? 어느 정도는 어떤 기준으로 난이도를 이렇게 구별하면 몇 단계 정도? 저한테는 한 3단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거 4개, 이거 3개 뽑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 환자는 나이 있으셔서 나이가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뭐 일단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나 걸렸어요? 왼쪽 위아래 발치하셨고요. 2개. 예, 아래는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이 정도면 제일 오래 걸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그리고 보니까 잘라내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거 잘라내는 데는 뭐 한 20분 걸려요. 저는 병원에 아예 오지 말라고 지금. 난 잘하는 게 딴 게 있으니까. 는 이제 상이고요. 이 환자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접네요. 네, 이 정도는 사실은 한쪽에 5분 약간 오픈도 돼 있어. 네네네 5분 넘기지 않는 정도. 이 정도는 중 정도. 하는 뭐예요? 하는 아예 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건 나도 잘. 네, 이런 정도.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정도는- 걸리긴 하잖아요. 네, 번은 돼야 됩니다. 번은 되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예, 착한. 2분 4개 뽑는데 뭐 5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2분이나 신경이랑도 멀고 사실은 뭐 꼭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예를 들면 발치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쉬운 케이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봤는데 대부분 충치가 없는 나랑 안 겹쳐. 뭔가 교정하는 친구들은 많이 와도 그러니까요. 많이 와도 충치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루에
그러니까 앞에 거가 같이 썩어가지고 오시는 분들 가끔 있지만 특별히 충치가 심한 많은 분들은 음식은 예, 보통 사람이 제가 뽑을 때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하나의 매복체 정도는 상악 같은 경우는 5분도 안 걸리겠지만 아래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잡고 뽑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측정이 불가다 그런 경우들은 이제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그 측정 불가의 나이 빼고 또 뭐 변수가 있나요? 나이 빼고는 사실은 이제 나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어떤 모양이든 간에 이제 치아를 그러니까 뼈가 딱딱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질 않고 꽉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가장 중요한 거고 꽉 잡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이제 많이 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너무 깊어 가지고 이제 기구들이 닿기가 너무 힘든 경우 또 깊으면 사실 신경이랑 많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오래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잘라요? 그것도 이제 잘라야 되는 이제 각도들이 있으니까 이제 퍼즐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방법이 뭐 왜냐하면 이건 N수는 너무나 많은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 중에서 가장 빠르게 덜 불편하게 덜 아프게 덜 피나게 덜 붓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전문가한테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여기 와서 빼면 크게 후회하지 않을 거라 또 소개할 수 있는 치과 하나 또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치과가 하나 그냥 사랑이 아프니로 검색하시면 한 달 몇 개 있죠. 이게 강남은 한 달 꽉 차기 때문에 아. 저희는 조금 낮고 홍대도 조금 비어있는 편이긴 하고요. 강남은 조금 예약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뭐 해서 느는 거랑 배워서 느는 거 뭐 다 알겠는데 많이 하면 느는 것도 알겠고 근데 그래도 뭔가 하다 그러면 이런 거 딱 그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게 있었을 텐데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거 있어요. 깨달으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강의할 때 가끔 쓰는 건데 이게 그 매복치잖아요. 이제 묻혀 있는 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얘를 그냥 온전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어쨌든 쪼개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제가 그러니까 뭐 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퍼즐 만들기라고 표현을 해서 퍼즐을 만들어서 나오기 편한 대로 뽑아내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그냥 제가 만든 그냥 용어인데 뭐 3-4번의 법칙 그래서 이게 3번 정도 힘을 줬는데 안 나온다면 뭔가 언더컷이든 뭐든 뭔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거기 때문에 3번 정도 힘을 줬는데 그거를 계속 힘으로 한다?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이 제가 깨달아서 10번 정도 이렇게 그것도 잔존치근을 10번을 이렇게 손을 대서 간신히 뺐는데 사람이 3번만 건드려보고 안 움직이면은 이거 뭐 잘못됐구나. 근데 잔존치근과 굉장히 오만한데 매복치는 조금 왜냐면은 저도 만약에 네. 이게 나이가 드신 분이라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그거는 유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 대부분의 아니었는데. 오는 20대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0대였어요. 잔존치근 20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네. 신경치료를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신경치료가 돼 있는 잔존치근. 그러면은 조금 더. 근데 유착은 아닌 잔존치근이 걸릴 때가 별로 많지 않았다. 네. 네. 이제 내가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어오지 못할 사람은 오지도 말아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저기 3층에 목발 짚고도 오시더라고요. 3층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개원했길래 좀 있으신 분은 내가 가려받겠다는 의지가 확 느껴지고 그런 이유를 충분히 개원하는데 뭔가 엘리베이터 일부러 없는데 온 거고 있어 지금. 근데 그거는 일부러 찾은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이게 뭐 고가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압구정동에다 개업을 한단 말이야. 현대백화점. 근데 사실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모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대로변을 못 나가고 이렇게 맨날 숨어 있는 게 강남역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이게 평수 정도만 하면 뭐 그렇게까지 임대료가 부담 아주 세진 않습니다. 다른 데 비하. 재밌네. 매우 재밌네.
환자 비슷한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크게 그 와중에도 크게 기억나는 환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치과에서는 대학병원 가라고 그렇게 많이 그냥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의뢰서 써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한쪽을 대학병원 갔다가 반대쪽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오늘도 있었고 뭐 그런 분들 계속 있으시는데 뭐 사실은 뭐 대학병원에 가서 한다 그래도 어차피 저희 후배들이나 그런 어떤 인턴 레지던시 대부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보다 당연히 뭐 만족도나 그런 것은 더 높게 그렇게 배치를 하고 가시니까 뭐 좋은 리뷰도 써주시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대학병원이 이렇게 체계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효율적인 그런 걸 딱 그 전문 과목 이 정도 나이대 원장님들 찾아가시는 게 오히려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사장님 여기 와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니 발치 환자가 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소개시켜 주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온 겁니다. 네.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제가 해드리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 해드리면 참 좋은데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 저를 찾아오실 정도면 사랑니는 여기 찾아오셔서 빼고 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제가 막 한 30분을 이렇게 잡고 빼야 될 거 여기 오시면 5분도 안 걸린다는 거 얘기를 마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